뉴욕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모두 다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게 되고 모두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영화 같은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브로스입니다. 저는 평생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기업을 일구며 평생을 바쳐 일해왔어요. 수많은 밤을 새우고 끝없는 노력 끝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죠.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고 제 이름은 업계에서 꽤나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제 부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제 방식이었죠. 남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겐 오래된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장병. 돈이 많다고 건강이 따라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때로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숨이 턱 막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늘 강한 척, 완벽한 척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그 낯선 공간. 그날, 뉴욕에서 일정을 마친 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구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지하철을 탄 적이 없었습니다. 늘 운전기사가 있는 고급차를 타고 이동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살아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래, 한 번쯤은 타볼 만하지 않겠어?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바빴어요. 누군가는 출근길을 재촉했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발소리, 지하철 안내방송이 뒤섞여 도시의 소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허, 사람들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저는 천천히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낯선 경험, 그리고 위기. 매표기 앞에 섰지만 막상 사용법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기계를 직접 만져본 게 대체 언제였더라? 주변 사람들은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빠르게 표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버튼을 몇 번이나 잘못 눌렀고 그 모습을 본 젊은 청년 하나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한 결심을 한 건가? 하지만 어떻게든 표를 사고 승강장으로 이동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문이 열렸고 사람들은 마치 밀물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간신히 열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슴이 날카롭게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마구 쿵쿵 뛰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을 짚고 몸을 지탱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하.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다리가 점점 힘을 잃었고 차가운 금속 기둥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변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웃으며 대화하거나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쓰러지게 되는 걸까?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하고도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힘겹게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깊고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 다정한 표정. 그녀는 마치 저를 정말로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을 열어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손을 조금 더 꽉 잡아주었어요. 제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저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는 이미 결심한 듯 발걸음을 옮겼어요. 사람들 쪽으로 돌아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이분께서 몸이 안 좋으세요.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적.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괜한 결정을 한 건가? 지하철을 타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그러다 드디어 한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괜찮아요. 그녀는 고맙다는 눈빛을 보낸 뒤 저를 조심스럽게 의자로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어요. 약은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에게 연락해 드릴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시 쉬면 나아질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대로 떠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1분, 2분이 흘렀어요. 천천히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느낌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좀 나아지셨나요? 저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얼마만일까요? 제 이름도 재산도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신경 써준 게 단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열차의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에요. 할아버지는요? 엠브로스입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한 번 더 되뇌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역이었어요.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한 번 더 미소 짓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사람들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한 명만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계속 그녀를 떠올리게 됐어요. 저는 보통 낯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투자자들 얼굴은 금방 흐릿해지고 이름은 금세 잊혀져요. 그런데 그녀만큼은 잊히지 않았어요. 서연. 지하철에서 만난 그 한국인 여자. 모두가 바쁘게 지나치는 사이 저를 보고 저를 도와준 사람. 넘어질 것 같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그때 정말 쓰러졌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렸어요. 저는 평생을 바쳐 회사를 키웠고 엄청난 부를 이뤘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의 그 순간 저는 그냥 나이든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람들 틈에 묻혀 사라질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 하지만 서연만큼은 저를 봐줬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그녀를 보내버렸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운전기사가 기다리는 차에 타지 않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 사는 사람을 다시 만날 확률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그녀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승강장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그녀가 있을까? 만약 있다면 저를 기억할까?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타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보였어요. 익숙한 실루엣, 검은 머리, 따뜻한 눈빛.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었죠.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녀가 저를 보고 당황하면 어쩌지? 하지만 곧 떠올랐어요.
그녀는 지하철에서 저를 도와줄 때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진심으로 걱정해줬어요. 그러니 저도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서연 씨. 그녀가 멈춰섰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 눈이 살짝 커지더니 곧 미소를 지었어요. 엠브로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목소리 너무나도 따뜻하고 익숙했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덕분에요. 그녀는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아, 별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별거였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를 거예요. 조금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차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저를 도와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줘서.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됐어요. 서연 씨와 저는 조용한 골목 안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바쁜 거리에서 살짝 떨어진 곳이라 그런지 잔잔한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공기 가득 퍼졌고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배경처럼 흘러나왔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어요. 사업 걱정도 일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어요. 엠브로스 할아버지, 서연 씨가 차를 휘저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지하철을 자주 타는 분 같지는 않으세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렇게 티가 나나요? 서연 씨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냥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테이블 너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콧노래를 부르며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그리고 한쪽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까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서연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늦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커피가 거의 바닥을 보일 때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적절한 제안일까? 너무 빠른 걸까? 하지만 왠지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서연 씨,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겠어요?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녁 식사요? 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가족과 함께요. 그녀의 표정이 살짝 머뭇거렸어요.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우리 가족한테 꼭 필요한 분이세요. 서연 씨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분이니까요.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상기시켜주는 분이잖아요. 그녀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는 아들 조나단을 바라봤어요. 늘 집중한 얼굴, 늘 진지한 태도.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삶이었죠. 그런데 문득 저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언제쯤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서연 씨가 그 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 씨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집안 공기가 환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단정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풍겼고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살짝 긴장한 채로 인사를 건넸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조나단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아주 잠깐. 그의 눈이 살짝 커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그는 감정을 감추듯 다시 차분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짧은 순간 분명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저는 속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녁 식사 분명 흥미로울 거예요.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됐어요. 식탁 위에는 고급 식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면서 방안을 따뜻한 분위기로 감싸고 있었어요. 구운 치킨과 갓 구운 빵, 그리고 약간의 와인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조나단이 달랐어요. 저는 식탁 건너편에서 조나단을 지켜봤어요.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의 시선이 가끔씩 서연 씨에게 머무른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힐끔 바라보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을 잘 알고 있죠.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서연 씨,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간호사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게 꿈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간호사분들이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분들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억을 되새기는 듯 살짝 먼 곳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조나단마저도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도 더 이상 바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그의 마음을 건드린 듯 했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조나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가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조나단은 한참 망설이다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한테는 항상 성공과 성취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숫자만이 전부는 아니겠네요. 서연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조나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어요. 제 아들이 배우고 있네요. 게다가 그 눈빛. 그가 서연 씨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 후로도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어요. 웃음이 오갔고 가벼운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연 씨는 이미 이 집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조나단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서연 씨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 웃을 때 살짝 따라서 웃는 모습. 그리고 그녀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까지.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는 알아챘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거실에서 조나단과 서연 씨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벽난로 불빛이 은은하게 그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리고 저는 보였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나단은 그녀 가까이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 씨는 그 거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거였어요. 평생 회사를 세우고 성공을 쌓고 부를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서연 씨가 떠난 후 저는 조나단의 서재를 찾았어요. 그는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조나단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냥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지난번에도 같은 말 했잖아. 그런데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 그가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안 그럴게. 저는 손을 들어 보였어요. 단지 하나만 말해주고 싶어서. 그가 마침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도 중요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나단이 직접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일 때문도 아니었어요. 책임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가 원해서요. 그리고 그는 물었어요. 저녁 같이 하실래요? 단둘이. 그리고 서연 씨는 좋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평생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아들이 당황하는 얼굴을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재 창문에서 조용히 조나단의 차가 떠나는 걸 바라봤어요. 솔직히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죠. 하지만 알았어요. 이건 그의 순간이에요. 제가 아닌. 그래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멈춰 설 이유, 느낄 이유, 그리고 살아갈 이유. 이 사랑, 이 연결이야말로 제 가장 위대한 성공이에요. 조나단과 서연 씨의 저녁 식사는 예상보다 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부드러운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죠. 조나단은 여느 때처럼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어요. 조심스러우면서도 뭔가 더 알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조나단이 물었어요. 서연 씨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한국 음식이 제일 좋아요. 특히 따뜻한 국이나 찌개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기분이거든요. 조나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이 단순한 끼니 그 이상이군요. 그럼요. 음식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녀의 말에 조나단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동안 그는 성공과 숫자로만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조나단 씨는요? 그녀의 질문에 조나단은 멈칫했어요. 누군가가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묻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사실, 뭐가 제일 좋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그녀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보면 되죠. 그 순간 조나단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마치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대화는 계속됐어요. 서연 씨는 간호사로서의 경험, 환자들과 나눈 따뜻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조나단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겪었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자리였지만 어느새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알아가고 있었어요. 가끔은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해요. 서연 씨의 말에 조나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조나단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그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어땠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어요. 조나단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짧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제 아들은 분명 서연 씨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 이후 조나단과 서연 씨는 계속해서 만났어요. 때로는 서연 씨가 추천하는 작은 카페에서, 때로는 조나단이 익숙한 비즈니스 런치 대신 선택한 조용한 공원에서 둘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공유하고 있었어요. 조나단은 서연 씨를 통해 성공 이외의 것들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 씨도 조나단을 보며 그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조나단이 서연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제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어떤 점이요? 조나단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성공보다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서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그저 친구가 아니었어요.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됐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봄날 저녁이었어요. 조나단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했어요. 그는 조용한 장소에서 깊은 눈빛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어요. 서연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평생을 바쳐 만든 회사보다 쌓아 올린 부보다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성공이라는 걸요. 결혼식 날 집안은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찼어요. 서연 씨의 가족과 조나단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한국 전통과 서양식 스타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이었어요. 조나단이 웨딩홀에서 서연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감사했어요. 지하철에서 그녀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은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행복한 결말,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몇 년 후, 저는 손자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그 작은 친절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도 가끔은 아내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가곤 합니다. 저에게 행운의 지하철이니까요.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드라마 같은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새롭고 가슴 뭉클한 사연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